네, 안녕하세요. 브랜트 강사 이승우입니다. 네, 요 강의는 이제 뇌 쪽이에요.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뭐예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읽기, 쓰기에 관련된 뇌는 없어요. 읽기, 쓰기에 관련된 건 없어. 사람은 오로지 듣기, 말하기만 가능해요. 그러면은 읽기, 쓰기는 뭐냐? 이건 이제 뇌 발달 과정에서 알아야 돼. 만든 거야. 만드는 뇌야. 사람이 태어났을 때 원래 가지고 있는 뇌가 있어. 그런데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읽기, 쓰기. 읽기, 쓰기가 되면서 같이 증가가 되는 게 독서예요. 말 그대로 뭐야? 읽을 똑 글서자야. 근데 영어식 애들 데리고 독서하는 습관을 만든다? 아니 읽지를 못하는데 무슨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핀란드나 또 다른 교육 선진국에서 안 하는 거야. 우리나라만 지랄 나가지고 우리나라만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 미친 나라야. 정신병자들만 득실득실하는 나라. 봐봐요. 쓰기는 없어요. 그리기가 어떤 문자나 기호라는 거를 약속한 거를 배워서 그렇게 그리는 거. 이거를 쓰기라고 표현해. 원래는 그리기예요. 그래서 애들을 먼저 무슨 연습부터 시키는 거야? 그리기 연습을 시키는 거야. 그리기 연습이 되고 그릴 수 있는 손의 근육을 키운 다음에 기호를 배우고 기호를 그리면은 그게 문자였을 때 그게 쓰기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가 펜을 들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예전엔 펜이 없었잖아. 그래서 뭘 썼어? 붓에다가 먹물 묻혀서 썼단 말이야. 컸잖아 그때는 글씨 자체가. 그러니까는 문자를 그리는 거를 쓰기라 그래. 알았죠? 그리기야. 근데 그리기에 관련된 뇌가 어디 있어요? 우측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글씨체에 관련된 뇌도 어디 있어요? 우측에 있어. 자, 그러면 읽기랑 말하기랑 엄마들이 헷갈리는 거야. 원래는 읽기가 없어. 뇌가 말하기야. 그러니까는 문자를 눈으로 보고 그거를 문자를 해독을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읽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다 아는 내용이야. 우리가 자, 여기 보면은 글씨 안 보이겠지만 뭐 BC카드 주식회사라고 써 있어요. 이 글씨를 보면은 눈으로 보지. 그러면은 시상에서 이거가 볼 건지 안 볼 건지를 결정을 한단 말이야. 나 이거 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후디업으로 들어와서 이제 글씨를 읽는단 말이야. 읽고 나서 해독을 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아는 글씨인지 모르는 글씨인지를 알아야 돼. 이거 지금 이제 한글이니까 읽는 건데 이게 아프리카어든 태국어든 이런 거는 보면 뭐야? 그냥 그림으로 보여. 그래서 글씨가 문자를 모르면은 뭐야? 문자 기호를 내가 모르면은 그림이 된다고 하는 게 그거야. 근데 내가 아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BC카드 주식회사라는 거를 읽었어. 근데 읽을 때 그냥 문자가 그냥 해독이 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음절이 떠올라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머릿속으로. 소리가 나와서 소리를 검색해. 베르니케 영역에서 검색한단 말이야.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래서 BC카드면은 카드 회사 중에 하나겠네. 주식회사면은 회사겠네. 그래서 BC카드 주식회사라는 글씨를 음절로 머릿속으로 소리가 나. 소리가 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를 1차 걸러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야. 그러면은 브로커 영역에 들어간단 말이야. 일단은 BC카드 주식회사 그걸 따로 나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내가 아는 거면은 브로커 영역으로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브로커 영역에서 그거를 문장을 이어. 카드 회사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인지를 하는 거야. 그런 과정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책을 읽든 뭐를 읽든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걸 읽었단 말이야. 딱 읽고 나서는 이제 문장을 읽는단 말이야. 읽으면 머릿속에 음절이 떠올라요. 소리가 떠올라. 소리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 자체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소리로 먼저 떠올려요. 근데 그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사람은 책을 읽거나 글씨를 읽기 전에 수많은 듣기 말하기를 해가지고 대화가 돼야 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야? 그 다음에 문자를 배우고 그거를 읽었을 때 해독이 되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면은 문해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엄마가 얘기하면은 응 아니야 뭐 했어 이거 저거 딱딱딱 끊어지게 얘기하는 아이들. 얘기할 때도 자기가 할 말만 딱 하고 남 얘기 안 들어. 그러면은 문해력이 생길 수가 없어. 평상시에 말을 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는 책을 읽기 전에 평상시에 자기 표현도 잘하고 상대방 얘기도 잘 듣고 그거에 대해서 티키타카 라운드를 3라운드 정도
3, 4라운드 정도 얘기하고 아이가 이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아이들, 그리고 엄마랑 또 대화를 하고 이어서 가고 대화하고 이어서 가고, 이거를 왜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한 10라운드 정도, 그럼 왜가 끊기지 않잖아.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문해력이 좋아요. 그냥 평상시 얘기한 거를 문자로 나온 거고, 문자를 읽었을 때 평상시 대화하는 그 능력을 이용하는 게 문해력이에요. 근데 평상시 대화가 없고 그냥 책만 주구장창 보고 책으로만 이용해서 막 얘기를 했던, 직접적인 경험이 없고 그 맨날 백날 책으로만 얘기했던 애들이 학교 가면은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 애들 대체적으로 보면 말이 없어. 말이 없으면은 문해력이 생길 수가 없어. 문해력의 기반은 뭐냐면은 듣기 말하기 능력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야. 한국어를 듣기 말하기 능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 있지, 말 많고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뭐 다른 나라 언어를 했을 때 뭐야, 그냥 기본적인 문법만 조금 알고 단어만 알면은 그게 문장 해석이 되는데 결국은 뭘로 해석하는 거야? 영어 자체로 해석을 해? 애들은 그게 좀 힘들어. 그러면은 결국은 그거를 해석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그 한국말로 번역한 거를 애들이 이해를 하는 거야. 근데 국어를 못하면은 영어를 할 수가 없어. 자, 반대로 지금 중학교 애들부터 엄마들이 미쳐가지고 영어 겁나게 시키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어를 못해. 그러면은 영어로는 이해를 하는데 국어는 떨어진단 말이야. 그 얘네들은 평상시 대화할 때, 한국어로 대화할 때 어떨까? 한국어는 꽝이야.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얘네들이 그냥 나름 잘한다는, 그러니까는 한국어에서 비해 잘한다는 거야.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얘가 한국어 실력이 50점이고 영어 실력이 60점이라는 소리야. 한국어 실력에 비해서 영어 실력이 높다는 거지 영어가 100점이라는 소리는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높다 보면은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 그거 성인하고 얘기하는 거 실력이 떨어진다는 소리지. 근데 영어로 한다고 애들이 잘 알아들을까?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은 걔네들이 하는 영어 실력이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하는 한국어 실력에 비해서 약간 높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한국어 실력이 얘가 중학생인데 불구하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이야. 그러면은 영어 실력이 그거에 비해서 조금 낮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실력이야?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수준이라는 소리야. 그 소리야. 한국어 실력이, 이거 평상시에 말하는 한국어 실력이 중학생인데 불구하고 고등학생 정도 수준이야. 근데 한국어 실력에 비해서 영어 수준이 한 80%야. 그래도 얘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 된단 말이야, 영어가. 근데 한국어 수준이 중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준이야. 그러면 영어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영어 실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얘는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도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소리야. 근데 이 수준을 가지고 미국에 갔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야?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언어 능력이 한국어도 그만 영어도 그거에 비해서 그만 뭘 할 수가 없는 아이가 돼. 한국어 무시하면은 끝장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아이들도 성인이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읽기 쓰기 능력은 없어. 이 말하기 능력, 이 능력에 비례를 해서 읽기 쓰기에 관련된 뇌가 그 밑으로 성장을 하는 거야. 뭐 그냥 도와주는 거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읽기 쓰기를 하는 거지 다른 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읽기 쓰기가 아니라 말하기 듣기에서 나의 수용 언어, 뜻을 아는 수용 언어가 적다 보면은 어차피 읽기 쓰기도 수용 언어에 한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유아 애들은 절대 시키면 안 되는 거야. 얘는 말하기 능력, 듣기 능력을 올린 다음에 애한테 많은 수용 언어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대화 능력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냥 문자만 알려주면은 독서 논술학을 왜 가? 처음 보는 문장도 얘기를 해주면은 얘가 이해를 한단 말이야. 충분하게. 근데 좀 연습하는 단계는 한 6개월 정도 필요는 하지만은, 그래서 말 잘하는 아이들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해를 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23살 때부터 책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요. 그렇다고 23살 전에 내가 많이 읽었어? 아니야. 근데 나는 말이 많아. 상담도 내가 고등학생 때까지도 내 친구들하고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그랬단 말이야. 20살 넘어서도 마찬가지 내 또래 애들한테 상담 같은 걸 많이 해줬어. 말이 많아. 상담을 하려면 남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 듣는 것도 많이 들어. 그런 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책을 20 몇 년간 안 읽었어도 지금 문장을 보면은 바로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다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읽기 쓰기에 관련된 뇌는 없어요. 듣기 말하기 능력에 문자를 플러스 알파를 한 거야. 그거를 책으로 만들고 문장을 읽고 그거를 이해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걸 독서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없는 애들은 말을 못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아는 거를 책으로 집어넣는다? 야, 이거는 미친 짓이야. 얘가 AI야? 로봇이야? 경험이 없으니까는 유아 시기 때부터 막 책으로 집어넣는다고? 경험으로 직접 한국 민속촌 한 번 가면 되는 거를 왜 책을 10권을 읽혀? 하루 가 그냥 책 읽기 시간에. 한국 민속촌이든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은 태계로 그 상가에 남산 한옥마을 가든지 그런 데를 가는 게 더 좋지 않아? 경주 불국사를 가는 게 더 낫지 않아? 경주 안압지를 간다든지 천마총을 간다든지 그런 데를 일주일 동안 가면은 책을 수백 권 읽은 효과가 나요. 유아 시기 때는 그렇게 하고 또 학교 가면 또 바쁘잖아. 그러니까는 그때 필요한 거를 교과서나 책을 이용해가지고 추가 정보를 받아요. 추가 플러스 알파 정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거를 맨 처음에 책으로 딱 가잖아. 그러면은 뭐야? 그 저자가 썼던 그 의도대로 머리에 그냥 고정관념으로 박히게 돼. 이 책이 그렇게 위험한 거야. 봐봐, 얘가 유아식인데 한국의 문화를 배워야 되는 그 시기에 외국 문화가 들어가는 이상한 책들이 있어. 그 출판사 책들이. 지금 엄마들이 영아 시기에 하는 많은 출판사들 책이 있어.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애들 산후조리원부터 오는 그 업체, 6개월 때 오는 업체, 유명한 교구랑 같이 파는 업체들이 있어. 그 업체들 책 봐봐. 한국 문화 정서에 맞는 책들 있어? 없어. 다 외국 거야. 한국에 사는 애들인데 왜 외국 책을 읽히냐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적응해야 되는 그 아이들, 그 본능 시기에 왜 외국 책을 읽히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야. 한국에 왜 적응을 못하는 이유가 그 이유야. 쓸데없이 왜 외국 정서에 맞는 책들을 읽히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적응 못하는 거야. 애들이 왜 내성적이 되는지 알아? 내가 알던 정보랑 실질적으로 한국 문화랑 다르기 때문에 적응을 못해서 애들이 꿍해 있는 거야. 근데 읽히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함부로 애들 맞지도 않는 책들 읽히면 안 되고, 엄마들이 그걸 모르잖아. 지금도 36개월 이전 엄마들 이 강의 듣고 그런 거야? 이제 알았잖아. 그렇잖아. 모르고 책 벌써 1000권 사놨잖아. 그거 어떡할 거야? 36개월 노예 계약이네? 벌써 할부로 끊어놨잖아. 36개월 전에 교구 쓰면 안 되는데 지금 자석 블럭하고 다 사놨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블럭을 못 만지잖아. 어떡할 건데? 벌써 돈 1000만원 1500만원 주고 다 사놨잖아. 어떡할 거야? 처분해야지. 아까워서 처분 안 해? 그거 언제 읽힐 건데? 계속 자석 블럭 쓰면은 얘 이제 일반 두플로 못 만지는데, 듀플러를 못 만지면은 듀플러를 못 만지잖아. 그럼 다른 걸 못 만져. 그래서 뇌 발달 과정에 육아 지침서에 듀플러 4개 끼기가 있어. 근데 교구만 만졌던 애들 듀플러 못 껴요. 그 24개월까지 그 4개 껴야 되는데 한번 해봐. 교구 만졌던 애들 듀플러 껴보라 그래. 못 껴. 책하고 교구만 갖다 놓잖아. 벌써 애들 결벽증 와가지고. 또 그런 집들 뭐야, 장난감 놓지 말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정리정돈 시켜야 된다고 하잖아. 그럼 벌써 애 결벽증 왔어. 뭐만 묻으면 난리가 나. 뭐만 하면 지가 정리해. 애들 집중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1시간 동안 완성될 거를 5번을 만져야 되는데 한 번 하고 정리하고 한 번 하고 정리하고. 뇌 발달이 돼? 안 돼. 애들이 정리강박, 소유강박 벌써 24개월 지났는데 그런 게 생겨버렸어. 예전에 없었던 현상이야. 이게 5년 전만 해도 없었던 현상인데 지금 갑자기 이런 것들이 단체로 생기고 있어. 단체로. 이게 엄마들이 생각해도 이게 정상인 것 같아? 책 육아했던 엄마들 잘 생각해봐. 지금 책이 24개월 전에 500권 이상 깔린 엄마들 잘 생각해봐. 애가 쉬지 않고 정리를 해. 뭐만 묻으면 난리가 나. 뭐만 하면 애들이 안 한다고 그래. 짜증나면 던져버려. 짜증이 많아졌어. 엄마를 때리기 시작해. 뭐만 하면 뗐어. 그게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내가 하려는 걸 하는 애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너무 심한 거야. 그렇다고 강제로 시켜서 AI 만들 거야? 어떡할 건데? 당장 없애야 돼. 그걸 어떻게 더 아깝다고 그걸 계속 놔두잖아. 그럼 못 고쳐. 잘 생각을 해봐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개소리라고 생각하면 다시 그 독서하는 그 정신 나간 카페 다시 들어가시면 돼. 그냥 상관없어. 그리고 아이를 뭘 좀 바꾸고 싶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다 싶으시면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책 싹 다 버려. 내가 요전 강의도 했지만은 독서는 엄마가 만들어가는 뇌야. 깨끗한 화선지에 엄마가 책을 들여놓는 순간 아이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벌써 먹물로 찍었어. 어떡할 거야? 책을 갖다 놓는 순간 했고 또 책을 가지고 하루에 8시간 6시간 또 읽혔어. 그럼 벌써 쭉 근 거야. 벌써 엄마가 거버렸어. 얘는 얘 나름대로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아이인데 엄마가 벌써 선을 거버렸어. 얘는 거기다가 바다를 그리고 싶은데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이인데 엄마는 벌써 거기다 산을 그려버렸어. 지금이라도 멈춰야 산을 이용해서 아이가 거기다가 바다를 그릴 수가 있어. 근데 벌써 산이 70%가 그려지면 거기다 바다를 어떻게 그려? 그런 육아를 조기교육 유튜버들이 하라고 하는 거야. 쓰레기들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애가 거의 중독이 됐어. 그러면은 얘는 엄마가 없으면은 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나중에 3학년이 지나서 그때 꿈이 생겼어. 이제 독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엄마가 70%를 완료를 해버렸어. 나는 바다를 그리고 싶은데 온통 산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나 책 안 봐. 내놓고서는 3학년부터 책을 안 보는 거야. 그 증상이 지금 3학년 아이들부터 나타나고 있지. 그게 짜증나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야? 6살. 그때부터 만화책을 보기 시작을 해요. 과학 만화책이든 뭐든 만화책을 보고 비문학을 보기 시작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문학책을 봐야 될 시기에 비문학책 마지막 거를 보다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얘네들은 읽기보다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리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글씨보다 그림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야. 얘가 그림 그리고 음악하는 걸 좋아하는데 엄마들은 강제로 앉혀놓고 만들어주지 않는 뇌를 강제로 쓰게 하는 그거를 만들게 되는 건데 이 독서에 관련된 뇌가 왜 위험하냐면은 만들어지지 않는 뇌라고 그랬잖아. 원래 뇌 발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는 그 기본 길을 잡는 그 시간에 책을 들여놓는 순간 찌도 않는 추가로 만들어지는 나중에 만들어지는 후발주자로 만들어지는 그 뇌를 강제로 생성을 하게 되니까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뇌를 만드는 그 인부가 만드는 공사 직원들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그 뇌를 막 만들기 시작하니까는 실질적으로 뇌 발달하는 그 인부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능 저하가 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뇌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는 만들어지지도 않는 그 뇌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는 다른 뇌에 연쇄작용으로 다른 뇌가 망가지게 되는데 그게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인지감각이야. 청각기능. 얘가 부르면 대답을 안 하게 되는 거야. 호명 반응이 늦어지게 되는 거지. 그게 대표적인 게 책과 TV야. 아시겠죠? 그래서 36개월 전후가 됐는데 애가 부르면 대답을 안 하면은 집중력이 좋은 게 아니라 호명 반응이 늦어져서 감각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애들하고 36개월 전에 만들기 그리기 할 때도 계속 대화하면서 하라고 하는 게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 혼자 계속 하다 보면은 호명 반응이 늦어져요. 청각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아이랑 얘기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하나 하라 그러면은 또 이게 뭐 또 올인하고 그러시지 마. 그리고 애 뭐 만들고 있으면은 쳐다보지도 말고 그러지 마. 36개월 이전에는 36개월 뇌 발달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아이랑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돼. 아시겠죠? 책 주면은 무조건 그냥 뇌 작살 나는 거야.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 얘기고 이제부터는 엄마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런데도 아이를 책을 읽히겠다 그러면은 읽히세요. 아이가 뇌가 망가지던지 말던지 인지가 떨어지던지 말던지. 그리고 아이가 나중에 경계선 지능이 되더라도 절대 아이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됐는데 애가 경계선 지능 떨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경계선 지능 떨어진 애를 이렇게 열심히 나는 책 육아를 했어. 책을 많이 읽혔어. 라는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 책이라는 거는 엄마가 만들어 나가는 화선지에 지워지지 않는 먹물 붓으로 그리는 작업이에요. 지금 책을 갖다 놓는 순간 엄마는 조감도도 그리지 않고 벌써 화선지에다가 먹물에다가 붓을 꺼내서 점을 찍은 상태야. 점을 찍고 바닥에다가 딱 땅을 그린 상태야. 지금이라도 멈추면은 아이가 나중에 자기만의 독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끝까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습관을 한다고 엄마가 거기다가 계속 나무를 그려 나가면은 얘는 우주도 만들 수가 없고요. 얘가 원하는 다른 세상을 그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 꼭 명심하시고 적정시기에 시키고 수많은 경험을 쌓아야지 나중에 애들이 7살 정도가 됐을 때 내가 나가야 되는 내가 그리고 싶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자기만의 그림을 화선지에다가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게 돈이에요.
도서관을 이용해도 좋지만은 서점을 이용해서 아이가 원하는 책을 사줘가면서 너만의 다양한 것을 꾸며라 이거야. 그러니까는 7살부터 하는 거는 얘가 화선지에 먹물에다가 붓에서 그리기 전에 조감도를 먼저 그리는 거야. 옆에 조그만 A4 용지에다가 그리는 거야. 이런저런 책들을 보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함께 그거를 합쳐가다가 아, 이거를 나는 해야 되겠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3학년부터 애들이 붓을 들고 거기다가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3학년 때 그리려고 했더니 엄마가 벌써 70% 80% 그려버렸어. 에이씨 뭐야 안 해. 아, 책 안 읽어. 그래서 애들이 3학년부터 책을 접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생각해서 책육아해. 책육아라는 말은 없어요. 잘 생각해서 독서를 해. 독서를 시켜요. 말 그대로 읽을 독자 글설자인데 글을 모르는 애들한테 무슨 책육아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책육아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책육아라고 해놓고서 쓰는 거는 일단은 다 구독 다 끊어. 무슨 책육아 무슨 책육아 막 이렇게 써있는 채널 제목에 무슨 책육아 써있잖아. 일단은 그 내용이 좋던지 나쁘던지 일단 다 제껴. 다 구독 끊어버려. 책 육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다 구독 끊어버려. 책은 엄마가 읽어주는 거지 엄마가 만드는 건데 왜 남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있어. 웃기지 않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애 지금 키우는 와중에 아 이렇게 했더니 얘가 좋다. 다 개소리야. 그 사람이 하려는 대로 하면은 화선지에다가 엄마 먹물붓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애가 책이 잘못되잖아. 이제 독서가 잘못되잖아. 그럼 결국 누구 책임이야? 그 책류가라고 쓰는 그 채널 그 사람 책임이야. 근데 그 사람 책임질 것 같아? 안 져. 그 사람 채널 문 닫고 튀면 끝이야. 아시겠죠? 네, 여기서 끝마치도록 할게요. 선택은 엄마 몫이야. 끝내도록 할게요.